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17일 개사 두번째 기사 1434년 명선 덕군이여 야인 문제로 사신의 방문이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첩아안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다. 이어서 부자의 정은 양편을 다 막을 수 없으므로 내 장차 본 곳으로 돌려보내고자 이미 평안도에 보냈다. 또 살만답실리의 말은 처음에 몸이 크므로 사복시에 내려 종자를 받으려고 하였다가 치기를 받고 쇠한할 때에 내가 잊어버려 기억하지 못하였고 사복시에서도 아래지 아니하여 평안도에 두고 기르는데 풍문을 들으니 지난번에 살만답실리의 반인이 내왕하였을 때 길가에서 친히 보았다고 하고도 자신의 지금의 사신도 또한 찾아놓고 기다리라는 말이 있으니 의당 빨리 돌려보내야겠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인심이 경박하여 반드시 장차 누설할 것이니 어찌 숨길 수 있으랴. 처음에 조치를 잘못하여 그대로 두고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와서 전에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니 어찌 돌려보내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나 사신이 오는 7월에나 우리나라에 당도한다고 하니 이제 이 인마를 직서를 기다려서 돌려보낼 것인가. 처음부터 숨겼으니 차라리 끝까지 드러내지 말아서 앞서 한 말이 참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만일 전에 한 것이 의리에 벗어남을 아셨다면 빨리 보내야 할 것이지 어찌 치규를 기다리겠나이까. 만일 치규를 기다린다면 저들이 반드시 비록 빠져서 남은 물건이 있더라도 조치기 없으면 끝내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반드시 중국 조정에 고하게 되어 배단이 장차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청할 때 즉시 돌려주게 되면 저들은 반드시 기쁘게 생각하여 말하기를 조선은 조칙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오히려 돌려보낸다고 하여 그들의 마음에는 반드시 빠뜨리거나 숨겨둠이 없으리라고 여길 것이옵니다 하고 찬성 노원 등이 의논하기를 치규를 기다리지 말고 돌려보내면 신덕의 생각에 일에 혹시 부당함이 있을까 염려되오니 모름지기 치규를 기다려서 사연을 갖춰 주달한 뒤에 돌려보내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만일 돌려보낸다면 저들을 기뻐하며 어찌 치규가 있기 전에 돌려보내고 치규가 있은 뒤에 돌려보내는 것이 다름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신이 위임받아 가지고 온 일에도 또한 빛이 있을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두 의논이 모두 아름답다. 그러나 애초에 이미 내놓지 않았던 것을 이제 까닭없이 돌려보내게 되며 위로는 중국 조정의 의심을 살 것이요 아래로는 야인이 중국에 아린 것이 사실이 되니 아직은 임시방편으로 숨겨두고 드러내지 않음만 갖지 못하다 하며 황희 등이 아뢰기를 늦게 돌려보내고 속히 돌려보내는 것을 결단하시는 것은 전하의 뜻에 달려 있사오나 숨겨두고 보내지 아니하는 것은 혹 불가하지 않은가 하옵니다. 신등이 애초에 중국 조정에서 치규를 내려 추세하기를 이처럼 부지런히 할 줄은 모르고 숨겨둘 것을 허니하였사오나 이제 와서 이를 생각하니 신등의 처음 의논이 매우 잘못된 것이었나이다. 이미 그런 것을 알았을진데 마땅히 바른 것을 조차 빨리 돌려보내어 부끄러움이 없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은 결정하기 어려우니 다시 의논하여 결정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18일 가보 첫번째 기사 양목다부를 토벌하는 일의 사실 여부를 논의하다. 상첨을 받고 정서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양목다부를 정토하는 일은 우리나라 사신이 2차례나 북경에 갔었으나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하였는데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가을에 이르러 군사를 일으킬 것인지 지난번 범찰의 말은 믿지 못하겠다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아뢰기를 이는 바로 범찰이 말을 지어내어서 제 스스로 자랑삼아 한 것일 뿐이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18일 가보 두번째 기사 윤회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18일 가보 세번째 기사 이변 김하가 이틀씩 걸려 소확직회를 진강하는 것을 상례로 삼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18일 가보 두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 성달승이 감로가 내린 것에 대한 축하의 전문을 올리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18일 가보 다섯번째 기사 사로잡은 야인과 마필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다.
의정부 6조 성문은 죄조 등을 불러 사로잡은 인구와 마필의 일을 의논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이때 돌려보내심이 옳겠습니다. 비록 중국 조정이 이것으로 인하여 다시 의심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겠나이다 하고 판중추원사 허조 등이 의논하기를 돌려보내는 것이 옳사오나 그러나 사신이 오기를 기다려 하여도 늦지는 아니하옵니다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승문원으로 하여금 이 두 의논을 가지고 회주를 할 초안을 지어서 아래게 하되 그 중 말이 순한 것을 택하여 쓰도록 하라 하였다. 참판 정은이 아래기를 이제 야인의 마필을 보낸다면 말에 이미 내짝 화인을 찍었으므로 저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되면 이미 구경을 말로 삼았음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의논이 옳다 하고 그것을 황희 등에게 의논이 모두 아뢰기를 서로 비슷한 글자의 전자로서 화인을 만들어 다시 찍어서 돌려보내는 것이 편하옵니다 하므로 곧 안자의 전자인을 만들도록 명하여 화인을 찍게 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18일 가보 6번째 기사 사관의 기록을 빠짐없이 자세히 할 조건을 아래게 하다. 임금의 좌승직 권맹손에게 명하기를 사람들이 이르기를 사관에 기록한 바가 빠지고 잘못된 것이 많다고 하니 지난날 정인지의 상스를 춘추관에 내려 자세히 기록할 조건을 마련하여 아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1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행하고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19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청산현감 강질이 하직을 고하니 직책을 성실히 할 것을 당부하다. 백성들에게 이만한 직책은 가볍지 아니하니 그대는 직에 나아가 농상을 권장하고 백성을 은혜로 돌보라 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19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첩아한 및 야인의 재산과 마필의 처리 문제에 관해 평안도에 전지를 내리다. 한결같이 동봉한 사목에 의하여 시행하라. 1. 저번에 첩아한과 그의 소생 등을 내려보냈으니 본토인이 나오거든 곧 그들에게 붙여 돌려보내도록 하라. 1. 연전에 야인의 재산과 마필을 돌려보낼 때에 주본을 올리지 아니하고 본도 목장에 살만 답실리의 쓴말 2필, 암말 8필, 망아지 3필을 머물러 두고 길러왔으니 빨리 사람을 파견하여 잡아내어서 강ገብ으로 보내다가 저 사람들이 나오거든 아울러 붙여 돌려보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자주 청함으로 우리 국가에서 공격한 지방까지 사타치 찾아서 동독하여 본초로 돌려보내는 것이다고 하라. 또 1. 저들이 나오게 되면 곧 인마를 내줘 돌려보내게 하되 만일 받아가지 아니하거든 앞으로 돌려보내줄 뜻을 말하여 이만주로 하여금 이런 뜻을 알게 하라. 1. 저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힘이 약하여 인구와 마필을 형평상 함께 받기 어렵다고 하거든 요량하여 적당하게 나누어 돌려보내도록 하라. 1. 이제 안자와 화인을 보내겠으니 본도의 평자 화인과 서로 비교하여 보아서 요행이 그 넷자와 모습이 근사한 것을 택하여 넷자 화인을 찍은 위에다가 평자 화인을 더 찍어서 이미 찍은 넷자의 형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1. 위의 말 가운데 금년에 낳은 망아지가 있거든 아울러 화인을 찍어 들여보내라. 1. 평안도 도우절제사가 건주에 이첩한 관문의 초화는 조선국 평안도 도우절제사는 예조의 관문에 의거하건대 관문의 본조는 공경이 왕지를 받자와 이에 취규를 공경이 받들어 이미 획득한 인구, 마필, 재산 등의 물건을 돌려보내게 하였는데 이제 도독, 첨사, 살만답실리가 여러 차례 사람을 시켜 아직 돌려보내지 아니한 인구, 마필, 재산 등의 물건을 요구하므로 다시 추구하였으려되 재산과 인민 등의 물건은 다 돌려보내서 다만 말 멸필이 남아 있었으므로 역시 본초로 돌려보내게 하였으니 그런 줄 알으시오. 이 외에 공문을 보내어 시행할 것이니 이런 줄 알으시오 하였으므로 이제 윗항대로 자옥마필에 낙인하여 본위 사람에게 내주어 끌어가게 하노라 하였고 또 조선국 평안도
도절제사는 이제 예조의 관문에 의존하건대 관문의 본조에서 치규를 공경히 받들어 전자에 획득한 인구, 마필, 재산 등을 이미 돌려보냈으나 그 중에 부녀, 첩아한 등 몇 사람은 본래 본국 인민에 속한 것임을 이미 주달하고 그의 친척에게 주어서 함께 모여 살게 하였더니 그 후 조사해 보건대 그 여자가 이미 건주의 사람과 혼인하여 이미 소생한 남녀가 있다 하니 부부 부자 간에 어찌 그리워하는 정이 없으리요. 이제 예조에서 공문을 보냈기로 예조의 공문에 따라 평안도 도절제사는 이들도 아울러 돌려보내어 함께 모여 살게 하오. 이 관문과 같이 보내노니 청컨대 이대로 시행하기를 바라노라고 하였으므로 이제부터 부녀자 첩아한 등 몇 사람을 공경하여 관문에 따라 돌려보내노라고 하라 하였다. 자목은 행사할 목록이고 동독은 재촉하고 감독합니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19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상주 관내 단밀현에서 남자 3인이 벼락에 맞아 죽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2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20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진원사 이사신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20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제주 안무사 이붕이 감로가 내린 데에 대한 축하의 전문을 올리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16년 5월 21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16년 5월 21일 정류 두 번째 기사 흑비가 내리고 일기가 더운 고로 5월 23일부터 7월 초 10일까지 상참을 정지토록 하라 하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16년 5월 21일 정류 세 번째 기사 회엄사에 올라간 부녀들이 파악을 위한 조사신문을 신중히 할 것을 명하다. 사한지평 권준을 불러 하교하기를 본부에서 회엄사의 중 신정신해를 잡아다가 절에 올라간 부녀들의 수요를 공문하고자 하나 저 늙은 중이 어찌 그 성실을 다 알겠느냐. 이 중들이 전날에 공초하기를 홍인부의 아내도 절에 올라갔다고 하였으므로 이제 그 실상을 조사하니 이내 그것이 허위임을 알았다. 또 이제 이미 드러난 사람이 꽤 많으니 만일 억지로 추구하다가는 옥사가 점점 얽히고 번져나가서 필경 무고한 사람에게까지 미칠까 염려된다. 홍인부의 아내와 같은 자가 혹 있을 것이다. 우선 사실이 드러난 자를 징계하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자도 반드시 두려워할 것이다 하니 권준이 아뢰기를 홍인부의 아내는 본래 절에 올라가지 아니하였사온데 도리어 올라갔다고 하였사오니 생각하옵건대 다른 부녀가 절에 올라간 것을 인부의 아내로서 이해 당하게 한 듯합니다. 만일 잡아다가 친히 물으시면 반드시 그 실정이 드러나게 될 것이옵니다 하며 곧 잡아다가 신문하도록 허락하고 이어서 신정의 직첩은 거두지 말고 옥사에 연루된 각 사람을 고문할 때에도 아랠 만한 것이 있으면 교지를 받아서 시행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21일 정류 네 번째 기사 문소전에서 친양할 때 군사들을 남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다. 병조의 전지하기를 문소전 친양 의주에 시위로서 응당 들어오지 못할 자는 문 밖에 머무른다고 하였는데 이제 의주에 군사들이 모두 남문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합당하지 못하니 그러므로는 이미 정한 의주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21일 정류 다섯 번째 기사 식년 및 별시의 문무과의 등과별 명칭과 정문을 정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식년 및 별시의 문과에 을과 제1등 몇 사람에게 진사급제를 주고 을과 제2등 몇 사람에게 진사 출신을 주며 을과 제3등 몇 사람에게 동진사 출신을 주고 무과에 을과 제1등 몇 사람, 을과 제2등 몇 사람, 을과 제3등 몇 사람에게도 이런 칭호를 줄 것인지를 상정서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우리나라 경제 원전에
문과에 당선된 자로서 을과 제1일에는 바로 6품을, 제2인, 제3인은 모두 정종 7품을, 병과는 모두 정종 8품을, 동진사는 모두 정종 9품을 제수하고 무과 시험에서 무경 7서와 마보 무예에 정통한 자는 1등을 삼고 이가 병서와 마보 무예에 통한 자는 2등을 삼으며 단지 마보 무예에만 통한 자는 3등을 삼아서 1등은 바로 종 7품을, 2등은 종 8품을, 3등은 종 9품을 제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문과의 식년 전시를 을병과 동진사과라 이끌어 이것을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진시로 원전에 합치합니다. 그년의 별시도 아울러 을과라 일컬어 3등으로 나누다가 정민년에 이르러 별시 1등을 을과라 일컬고 2등을 병과라 일컬었으며 3등을 동병과라 하였사온데 이는 다 원전을 상고하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신법을 세워 가볍게 성헌을 변경하였사오니 실로 타당하지 못하옵니다. 신등은 식년 별시는 물론이요 문무과의 분등을 한결같이 원전에 따르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무경칠서는 중국 병법에 관한 7가지 책인데 곧 육도, 손자, 오자, 사마법, 황석공, 삼락, 위료자, 이위공 문대의 총칭이다. 이가병서는 무경칠서 중의 이서이다. 세종실록 24권 세종 16년 5월 21일 정류 6번째 기사. 함흥사람 김종남의 처벌 문제를 논의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함흥사람 김종남이 9아내를 취하고 제 마음대로 포악하게 행동하나 전에 조종의 응인으로 오래 있었으며 근래 이래로 여러 번 매를 바쳤다. 내가 조종 때의 옛사람이라 하여 어쩌다가 의복을 내려주었더니 이로 인하여 지나치게 교만함이 이같이 되었구나 하니 도승지 안승선이 아뢰기를 보통 사람의 심정은 상덕을 입사오면 교만을 낳기 쉬워서 좋게 임금의 덕을 더럽히는데 알맞을 뿐이었고 조금이라도 보익함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상리이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종남과 같은 자가 혹시 있을까 두려우니 함길도 감사에게 의문하여 함흥의 수령이 잘 교찰하지 못한 죄를 행문하게 하라 하여 그 나머지 사람을 경계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22일 모술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23일 기해 첫번째 기사. 가속하였던 군자전 360개를 본궁으로 옮겨 붙이도록 하다. 가속은 비공식적으로 붙인 것을 말한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24일 경자 첫번째 기사. 지도를 바로잡고자 각도의 수령과 감사로 산천, 내맥, 도로 등을 그려 바치도록 하다. 호조의 전지하기를 이 앞서 그린 우리나라의 지도가 잘못 서로 틀린 곳이 꽤 있으므로 이제 이미 고쳐 그렸으니 각도의 각골 수령으로 하여금 각각 그 경내의 관사 배치의 향배, 처소와 산천, 내맥, 도로의 원근 이수와 그 사면의 이웃 고을의 사표를 갖추어 자세하게 그림으로 그려 감사에게 전보하도록 하고 감사는 각각 주군으로서 차례로 폭을 이어 올려보내서 참고에 갖추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25일 신축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연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25일 신축 두번째 기사. 이조에 전제하여 4, 5, 6품을 각각 3, 4, 5품으로 임명하고 사람이 없으면 사유를 계달토록 하다. 이조에 전제하기를 4품으로 3품에 승급한 자, 5품으로 4품에 승급한 자, 6품으로 5품에 승급한 자는 모름지기 정품의 상관인으로 임명하되 각각 그 정품 중에 만일 그럴 만한 사람이 어렵다 하면 사유를 갖추어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4권 세종 16년 5월 25일 신축 세번째 기사. 인수부, 윤, 유사누리, 진작가사를 바치며 악보를 적어 관습도감으로
익히게 한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인수부이은 유사놀이 진작가사를 바치오매 악부에 적어 넣었사오니 관습도감으로 하여금 익히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달았다. 그 가사에 이르기를 해동의 오늘은 태평한 날 기쁘게 용문의 경회연을 바라보네. 미선을 처음 누르니 보불의 자리가 밝았고 화렴을 높이 걷으니 상스러운 연기가 덮였네.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건문 밖에 서로 와서 아래니 옥백이 정각섬돌 앞에 버려 있네. 소수를 9차례 이루니 봉황이 떨어와서 춤을 추는데 논이는 물고기도 관현악을 듣는도다. 내 복례도로부터 왔노니 우리 임금에게 천세수를 바치옵니다. 저는 누구인고 다시 화봉인과 같이 길이 누리시기 축소하옵니다. 하니 위 자고사를 증감한 것이요. 닭이 자맥에서 우니 서광이 서늘한데 꾀꼬리가 지저귀니 양주의 봄빛이 남만하도다. 금궐 새벽 종소리에 장한 만호가 열렸는데 옥섬돌의 선장은 천관을 옹이하였네. 요 임금의 이마는 기쁘게 하늘의 북극을 바라보는데 순 임금이 옷으로 정각 가운데서 팔짱을 깊이 끼고 계시네. 환승이 호탕하여 소곡을 이었는데 화령 기운에는 향을 띄었으라. 복내에 사옵다가 태평성세 거룩히 보니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 님 계신 곳에 내려와 반도 한 송이로 일천상설을 바치옵니다 하니 위는 고시와 악사를 증감한 것이며 붉은 모자 쓴 개인이 새벽 줏대를 보고 하는데 상위원에서 바야흐로 취운구를 올리누나 구천의 창한문인 궁전의 문을 열으니 제재한 의관들은 임금에게 절하누나. 햇빛이 갓 비치자 선장이 움직이는데 향연은 골룡포 곁으로 조차 일어나려 하네. 삼변은 안정되어 창을 던지고 사경도 창과 길을 파하니 즐거운지고 외국에서 손을 마주 잡고 모두 기순함은 오직 우리 임금의 은택이 하이에 미침일세라. 고금에 드물도소이다 하니 위는 예시와 악사를 증감한 것이요. 푸른 나무 그늘 짙어 여름날이 긴데 누대의 그림자는 거꾸로 못에 비치니 수정렴이 움직이자 미풍이 일어나는데 한시령의 장미 향기가 마당에 가득하네. 낮에 물시계가 높은 집에서 알림도 드물게 들리는데 임금의 기뻐하심은 근신이나 안에 9빛깔의 봉황이 삼산수를 바치는데 바람은 만년지를 움직이누나. 운치는 소명하고 무의는 강렬할세라. 북방의 강포와 동방의 완명도 의를 사모하여 돌아와서 신하 외다 이웃이 외다 하도다. 날로 새로운 임금의 덕이시여 다시금 밝도소이다 하니 의는 고시와 악사의를 증감한 것이며 오경밤 누수 소리는 새벽 줏대를 재촉하는데 대궐의 봄빛이 선도에 취하였네. 따뜻한 날에 깃발이 날리니 용사가 꿈틀거리고 궁전에 바람이 잔잔하니 연작이 높이 떴도다. 꽃이 만수히 향해서 기어 고운 자리에 향기로운데 천부가 미록줄을 검잔에 띄우네. 바다에는 물결이 일지 아니하고 하수는 맑고 잔잔한데 밝은 샛별은 상스를 바치네. 이원의 제자가 일제히 새 노래 남산송을 연주하여 올리니 즐거운지고 우리 임금이시여 하늘의 복을 받으사 끝없이 누리소서 하니 위는 고시와 악사를 증감한 것이요. 경복궁 안 건정문에 상운서기가 아침 저녁으로 끼네. 옷자락을 들이우시고 손길을 마주 잡아 가득히 이루었음을 더듬으시니 성덕이 높고 높으사 건곤에 배합하시었네. 광년루 아래 연못이 있으니 주염계의 애련시를 외우고저 소인을 쓰지 말고 군자를 나아가게 하시오면 만대를 이어 전하여 한이 없으리이다. 신이 보는 바는 한수가 넓어 바로 넘칠 거리이라.
안락하고도 면면이 종사가 길이 함께 흐르리이다 하니 위는 고시와 악세를 정감한 것이다. 경회루 아래에 물이 굽이쳐 도는데 붉은 기둥과 푸른 고각이 거울 속에 펼쳐 있네. 물고기는 가는 물결을 부어 노래부채를 흔드는데 제비는 나는 꽃을 차서 춤자리에 떨어지네. 푸른 양서는 펄럭이고 물결 및 하늘에 열렸는데 붉은 단장은 물 가운데 하늘에 아리따울세라. 용깃발 그림자는 유리같이 푸른 위에 움직이는데 금 앞에 향풀이 피어오를지 조반은 우뚝우뚝 늘었었구나. 기린의 발꿈치여 인후한 공자는 남봉의 자태로세. 우리 임금이 천세토록 남산과 대하시기를 원하옵니다 하였다. 보불은 임금의 대려복 치마에 꾸며놓은 수보는 흑백색으로 도끼의 모양을 써놓은 것이요 불은 금정과 파랑으로 아자 모양을 써놓은 것이다. 화렴은 채색발이고 금문은 대궐문이며 소선은 순의 풍악이고 복례도는 산신산의 하나이며 자맥은 왕도이고 금골은 대굴이고 선장은 임금의 의장이며 천관은 많은 신하이고 소곡은 옛날 악장의 이름이고 의향은 중국 궁중에서 피우는 향이며 개인은 옛날 궁중에서 붉은 모자를 쓴 군사가 날마다 날이 밝으면 징을 쳐서 날이 밝았음을 알렸는데 이를 개인 혹은 보효군이라고 하였다. 줏대는 누수호의 가운데 꽂은 줏대이며 취음군은 푸릇푸릇한 구름빛의 갓옷 이름이고 선장은 신선의 손바닥 한 무제가 구리로 신선이 손바닥으로 쟁반을 받쳐 들고 서 있는 상을 만들어 후원에 세워놓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받아 감노라고 먹었다고 한다. 산변은 우리나라 동서북 삼방의 변경이고 하인은 원근이며 만년지는 사철나무의 별명이고 누수는 물시계이고 천부는 하늘에서 내린 부서이고 이원은 아학을 가르치는 곳이고 남산송은 축수하는 가곡이며 주염계는 주돈이 송나라의 대유학자 금압 향로의 별칭이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25일 신축 네번째 기사 황제가 준 명칭 가곡 135벌을 선교 양종에 나눠 주어 이를 간직하게 하다. 황제가 내려준 음절서 441벌을 각사와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주고 명칭 가곡 135벌을 선교 양종에 나누어주어 이를 간직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26일 이민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26일 이민 두번째 기사 대마주 태수 종정성 등과 파저강 야인 심타 남로 등이 사인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대마주 태수 종정성 월중수 종자무가 보낸 사인과 파저강 야인 지위 심타 남로가 보낸 사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16년 5월 27일 계묘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27일 계묘 두번째 기사 전이감 해민국 재생원의 각 1인을 각도에 보내어 제약과 구료를 담당케 하다. 공주참이 장 우량이 상언하기를 한 번 작정하여 경중과 외방에 의약을 설치함은 오로지 인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옵니다. 경상우도의 선군의 수효는 수용이 1,000여 명이었고 각 포군은 500~600명이온데 해변에는 종독이 매우 심하여 상한과 온여기에 걸린 자가 100수십 명이었고 머리와 배를 갑자기 앓는 자가 열흘이면 8~9이옵니다. 북은 각 보울의 의학생도로 하여금 구호하고 치료하게 하면 정령이 뚜렷이 있사오나 그러나 문자를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 진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오니 어찌 병의 증상이 가볍고 중함과 악성의 적이 여부를 알겠나이까. 이로 말미암아 약을 조제하며 방서에 어긋나서 먹어도 효염이 없사옵고 약의 효염이 없을 뿐 아니오라. 또한 인명을 걸어 죽이는 자도 간혹 있사옵니다. 국제에 비록 교유를 파견하였사오나 대개 한도의 육지 60여 군을 순행하면서 고찰하다 보면
어느 겨를에 여러 섬까지 두루 다니면서 선군을 구려할 수 있겠나이까. 이제부터는 전의감 의원 1인을 보내어 제약과 구려에만 오로지 일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를 곧 예조에 내리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전의감 해민국 재생원의 전직 권지들로서 쓸만한 사람을 가려 뽑아서 각도에 각각 1인을 나누어 보내어 1년씩 교체로 순행하면서 구려하게 하옵고 그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살펴 각각 그 도의 처치사 첨절제사로 하여금 매연 말마다 병인을 구류한 것이 많고 적음을 마감하여 아뢰게 하여 상부를 빙고로 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상하는 추위에서 생긴 병인데 감기나 열병병이고 온역은 봄철의 돌림병이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27일 계묘 세번째 기사 계모의 상을 당한 제주 목사 이붕으로 그대로 군민을 통활하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논의하다. 상정서로 하여금 제주 목사 이붕이 이제 계모의 상을 만났으되 그대로 관직을 있게 하여 군민을 통활하게 함이 합당한지 여부를 의논하게 하니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신등이 거기 듣자오니 붕의 아비가 처음에 조씨에게 장가들어 아내로 삼았다가 버리고 다시 권씨에게 장가를 들었사온데 권씨가 죽음에 다시 조씨와 종신토록 같이 살아싸운 적 조씨는 붕의 계모이옵니다. 예에 계모의 상은 친상 3년과 같다 하여 본조에서도 이를 인용한 것이 원전에 실려 있습니다. 정모와 계모를 중히 여기는 것은 아비를 중히 여기는 까닭이오니 세속에서 단지 100일의 상만을 행하옴은 이미 박한 것이옵니다. 이제 붕의 경우에 진시로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과 진제의 일이 급하다고 하여 분상하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그 관직에 있게 하오면 이는 계모를 위하여 하루의 상도 행하지 못하게 함이 됩니다. 비록 그 몸이 나라의 안위를 띈 자라 할지라도 최질에 있지 아니하고 즉일에 기복함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옵니다. 또 제주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사오며 풍교에 미친 바가 아직도 흡족하지 못하오니 다행히 이런 일을 당하여 예제로서 보여주는 것이 더욱 옳겠나이다. 때는 경비의 급함이 없었고 단지 진제하는 한 가지 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제의 책임은 판관도 넉넉히 이를 치를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제 대소액이 이미 익었사오매 오히려 굶주림을 면할 수 있을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붕으로 하여금 곤도로 대체의 군무에 관한 사무는 그 전대로 처리하면서 신관을 기다려 사무를 인계하여 준 뒤에 분상하게 하옵시면 그의 일을 폐함이었을 것이요 상제도 물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27일 계묘 네번째 기사 하한으로 회령진 첨절제사를 삼다. 한은 하경복의 아들이다. 그가 장수의 자손인 까닭에 대신과 의논하여 이를 이 지경에 제수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28일 갑진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29일 을사 첫번째 기사 파제강 야인 등에 대한 방어 대책을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파제강의 야인이 유리사산하여 그 남아있는 자가 몇이 없다 한다. 하니 우의정 최윤득이 아뢰기를 백두산 북쪽의 시랑굴 등의 곳에 한적하게 비어 있어 살만하오니 생각건대 반드시 거기로 옮겨 쓸 것이옵니다. 지난 병신년에 외적이 쳐들어와서 의창 등 7고을이 모두 외적에게 함락되어 싸움은 견고한 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하삼도는 비록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춥지 아니하오니 이 가을철과 겨울철에 연변의 주군에 모름지기 성을 쌓도록 하시오면 편히 하겠나이다. 서북면에는 자성 등 몇 곳에 성을 이미 쌓았사오니 그 나머지 쌓지 못한 여러 업도 이를 쌓게 하여 뜻밖에 생기는 변에 대비하시오미 합당하겠나이다. 고려 때에는 모두 흙을 쌓아 성으로 삼아 싸운데 한갓 밀력을 썼을 뿐 공효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쌓을 만한 돌이 없는 것이 없사오니 마땅히 돌성을 쌓아서 영구히 내려가게 하옵소서. 또 성을 쌓을 군인은 날짜를 한정하여 역사에 나아가게 하고 한정한 날짜가 지나면 놓아 보내옵소서. 저 군인들은 모두 부지런히 힘써 하지 아니하고 유유히 세월을 보낼 뿐이옵니다. 신이 바라옵건대 경작하는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군을 모집하여 성을 쌓을 터전을 자로 지어서 나누어 주고 그 터전에 성을 다 쌓으면 곧 놓아 보내되 성을 쌓을 날짜 수를 한정하지 아니하오면 저들이 반드시 각각 힘을 다할 것이옵니다. 때에는 질환이 있는 법이옵니다. 이제 태평한 때에 견고하게 성을 쌓으면 자손만대의 계책을 위하여 매우 다양한 일이라 여겨지옵니다. 종사가 천년을 가는 동안에 불행하게도 얻지 못한 임금이 있게 되오면 비록 이를 쌓으려 하여도 쌓지 못할 것이오니 백성의 굴혈은 맺을 수가 없는 것이옵니다. 또 파제강 등의 곳은 한적하게 비어 살만하오나 마침내는 반드시 한지로만 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올적합이 혹시 와서 거주한다면 이는 바로 강적이오라. 혹 신하로 삼을 수 없을지도 염려되오니 원컨대 이만주의 무리를 후대하여 이들로 하여금 편안히 모여 살게 하여 우리의 번리를 삼으시고 올적합의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파저강의 야인이 가을철과 겨울철에는 반드시 와 조회할 것이니 따라서 후대하는 것이 진실로 좋은 계책이겠다 하였다. 윤덕이 물러가는 임금이 승지들에게 이르기를 최의정이 날짜 수를 한정하지 말고 백성에게 역사를 시키라는 방책이 어떠한가 하니 안승선이 아뢰기를 한정된 날짜를 세워서 역사시키는 법은 진실로 바꾸지 못할 영정이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군인은 한갓 일수만 허비하여 진력하지 않은 자가 있을 것이니 기일을 헤아려 역사에 나아가게 하고 다 쌓은 뒤에 놓아 보내라. 만일 한정한 날짜 안에 주었던 성토를 모두 쌓았다면 곧 놓아주고 군인으로 하여금 각각 진력하게 함이 편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29일 을사 두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29일 을사 세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1일 병호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1일 병호 두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1일 병호 세번째 기사 강계 등지에 석성을 쌓는 문제 등의 국경 방어 문제를 논의하다. 도승지 안승선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영의정 황희 등과 정사를 의논하게 하였다. 1. 강계로부터 만포에 이르기까지는 90여리요 만포로부터 허령까지는 30여리인데 그곳에 사는 백성은 겨우 300여호이다. 겨울철을 당할 때마다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를 끌어다 강계로 들어와서 지내는데 가산을 탕진하게 되어 백성들이 매우 괴롭게 여기니 만포 구자의 목책을 헐어치우고 다시 석성을 쌓아 마땅히 근처에 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도록 하고 환란을 피하게 하여 본부로 왕래하는 패단을 들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하교하신 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최윤등은 의논하기를 저번에 참이 박곤이 자세히 살펴보고 와서 말하기를 그 땅에 물이 없어 성을 쌓기에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였사오니 다시 상태를 살핀 연후에 그곳에 석성을 쌓음이 편하겠나이다 하였다. 1. 이산으로부터 봉화대까지는 120여리이고 또 울한이 60리, 통근이 60, 산양회가 90여리로 이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백성들을 본군에 들어가게 하여 보호하자면 길이 멀고 왕래가 수고로워 백성들이 심히 괴로워하니 중앙인 신체리에다 석성을 쌓아서 여러 해 동안 본군에 왕래하던 패단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또 울한 봉화대는 강계부나 만포 구자와는 거리가 그리 멀지 않사오니 두 곳에 나눠 입보함이 마땅하고 통근 산양회는 본군과 거리가
격절함으로 역시 중앙인 신체리 등체에다 성토로서 합당한 곳을 순찰사로 하여금 살펴보게 한 연후에 성을 쌓아 입보하게 하여 민폐를 들게 하소서하였다. 1. 삭주로부터 창성에 이르기까지 100여리인데 겨울철을 당할 때마다 삭주 절제사가 군마를 거느리고 창성에 부방하게 되니 그 패단이 적지 아니하였다. 이제부터는 삭주 절제사를 창성에 옮기고 창성 지군을 삭주로 옮겨 서로 바꾸어 임명함이 어떨까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삭주와 창성을 서로 바꾸어 임명하자는 일은 그 의논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나 그러나 대체로 변진을 설치함에 있어 비장을 전후 좌우에 있게 하고 원수를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사방에 급함이 있게 되면 원수가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사방으로 나가 구원을 하기 위함이니 이는 고인이 진을 설치한 본이옵니다. 이제 삭주와 창성에 포치한 형세도 반드시 이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만일 장차 바꾸어 임명하려면 먼저 사람을 시켜 그곳에 가서 편의한지 아닌지를 살피게 한 연후에 시행함이 옳겠나이다 하고 맹사성 등은 의논하기를 하교하신 대로 시행하옵소서 하였다. 갑상과 여연의 거리는 90일이 넘는 노정이고 갑상과 삼수가 갈리는 곳으로부터 무로에 이르기까지는 20일이 넘는 노정이며 무로로부터 여연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20일이 넘는 노정이니 그 사이에 사는 백성들이 왕래의 패단에 괴로워할 뿐 아니라 그 서로 돕는 뜻에 있어서도 또한 어긋난다. 그러나 중앙인 무로 지방에 따로 현업을 둠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오는 8, 9월 사이에 사람을 보내어 두 고을의 상거와 도로의 원건 거인의 다수와 경지의 유무를 살피게 하여 만일 경작할 만한 땅이 많이 있으면 다른 고을의 인민을 요량하여 적당히 옮겨 들여보낸 뒤에야 현을 설치함이 옳겠나이다 하였다. 1. 연변의 백성이 월경하여 생활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다. 연전에 토벌을 한 뒤에 최윤덕이 헌의하기를 토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때에 이제까지 분을 품고 원망하고 있으니 만일 넘어가서 경작하는 것을 검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오니 월경을 검함이 옳겠나이다 하므로 내가 그 의논을 따라 월경을 검하게 하였더니 이제 들으니 변빈이 월경하지 아니하면 생계가 곤란하여 백성들이 모두 탄식한다 하니 월경의 편의 여부를 여럿이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월경을 허락하는 것을 빠른 듯하오나 아직은 그만두시고 비순을 기다린 뒤에 변해 가는 것을 보아 경작을 허락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1. 옛날에는 변경에 수자리 사는 군민을 가엾이 여겨 구휼할 뿐 아니라 또한 의복을 주어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본국은 남쪽으로 섬나라 외인과 이웃하고 북쪽으로는 야인과 연접하여 모두가 방어에 있어 매우 기묘한 곳인데 남방으로 말하면 외구가 빈복하여 방어를 약간 늦추었으나 북방으로 말하면 야인의 형세가 항복할 듯 하나 마음으로 성심껏 복종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방어가 가장 긴절하고 사절도 고되고 지쳐 있으니 마땅히 의복을 내려줄 것이나 형세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우선은 남방에서 만들어 매달 바치는 군기의 수를 감하고 더러서 북방 군사에게 옮겨주어 사사로이 간직하게 함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구전 군사로 말하자면 군기를 관에서 받고 세급과 헌 것을 바꾸어 주는 것이 그 유래가 오래되었사온데 어찌 또 반드시 내려주어야 되겠나이까. 장수 및 부방하는 대소 수령들에게는 군기를 내려주시되 세급과 헌 것을 바꾸어 주기로 항식을 삼으소서 하였다. 1. 병조에서 아뢰기를 본조의 공신 자손으로서 평상시의 잡범은 모두 다 원면하였사오니 공신의 후예를 대접함이 가히 두텁다 하겠사오나 그러나 군정은 엄중히 하지 않을 수 없고 사절은 훈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양 대열과 강물을 당할 때마다 굴령을 범한 자는 공신의 후예 여부를 물을 것 없이 모두 다 죄를 처단함은 육전에 실려 있사오니 이는 군법을 중히 여기고 사조를 가르치는 소위가 되는 것이옵니다.
그들이 평상시에 굴령을 범하는 일이 있으면 비록 원종 공신의 후예라 하더라도 그들을 또한 죄를 면하여 주어 징치하는 바가 없으면 이는 모두 군사를 훈련하는 뜻이 아니옵니다. 신등이 삼가 율무의 언패차 역조를 삼고하옵건대 이르기를 공신이 죄를 숨기는 것을 허용하는 자는 초범이거든 죄는 면하고 부과하며 죄범은 봉급의 반만을 지급하고 3범은 봉급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4범은 율문에 의하여 논제한다 하였사오니 이제부터는 이 율문에 의거하여 공신의 후손으로 평상시에 굴령을 범한 자는 초범은 면제하되 부과하고 재범도 역시 이와 같이 하며 3범은 현임이면 파직하고 전함이면 비록 마땅히 관직을 받아야 할 차례일지라도 한 차례를 건너 서용하지 말고 4범이면 혹은 편형 3, 40도 혹은 1, 20도를 치되 그 범한 죄의 경중을 따라서 죄를 매겨 군법을 엄중히 하소서 했는데 어떠한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진실로 마땅하옵니다 하였다. 1. 수차 경찰관이 아뢰기를 관계에 공이 있는 수령과 감고에게 상을 주라고 하였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비록 별다른 효임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교지가 있었사오니 하번갑사의 결혼이 있으면 분급에 따라 서용하시와 신이를 백성에게 보여 타도의 백성의 권장하게 하소서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공신자손의 논제와 수차 농상의 조항은 아랫바에 따라 그대로 시행할 것이나 국경연변에 사는 백성의 월경 조항과 북방을 방어하는 군졸에게 군기를 내려주는 조항은 아직 정지하고 기타의 4조항은 모두 여러 사람의 의논에 의하여 병주로 하여금 법을 세우도록 하겠다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김원생은 고 사정 이집원의 아내인 김씨의 종의 남편이다. 김씨가 원생의 소생 노비 약간명을 보정을 세워 문계를 만들어 원생에게 줘 대대로 서로 전하면서 영원히 부리도록 하였으니 원생이 저의 소생을 자손에게 상전하면서 부리는 것은 이치에 없는 일이라고 하여 이를 공주에게 보내주니 아무 까닭 없이 남에게 받는 것은 매우 불가하다고 하여 신의 내내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모두가 의논하기를 이를 받아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초만은 홀로 말하기를 받지 아니함이 적당하다고 하므로 내가 초의 의논을 따라 이를 받지 말도록 하였는데 이제 다시 생각하니 원생의 소생인 노비를 이미 그 처의 주인에게서 받았으되 또 이것을 다투는 자가 없었고 또 원생의 처 사촌 노비는 본궁에서 부리고 있으니 이를 받아도 무방할까 한다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이를 받아도 무방하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도다 하였다. 부관은 현재의 죄벌을 면제하여 주되 그 죄목을 문안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재범하는 경우에 전죄와 아울러 시벌하는 것이니 이를 기과라고도 한다. 편형은 채찍으로 후려치는 형이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1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심타남로가 천호 동호태 등을 보내 양식을 청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위 심타남로가 천호 동호태를 등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의 인호는 355인데 이산한 200호를 제하면 현재 살고 있는 자는 150호입니다. 지난 해에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살 길이 공궁하와 우리들로 하여금 양식을 청하도록 하였습니다 하고 하였나이다 하니 승무는 제주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도록 하며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이 사람의 명분이 이만주나 이살만답실리에 미치지는 못하오나 그의 불악이 매우 많사오니 바라건대 이만주와 이살만답실리의 예에 의하여 양식을 주어 도와주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1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알타리 동송고로가 시위하기를 원하므로 관직을 제수하고 이복과 노비 등을 주다. 알타리 동송고로는 부사직 동자음파의 조카이다. 시위에 머물기를 원하므로 예조에서 아뢰기를 전례에 의하여 관직을 제수하고 의복과 신양료의 양료, 의전, 가사, 가재, 안마, 노비를 주고 아내를 맞아 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1일 병호 6번째 기사 장령 옥고의 졸기. 특별히 관과 쌀, 콩을 아울러 열석을 내려주었다. 이 앞서 병에 걸렸을 때 임금이 의원을 보내 치료하게 하였다. 그는 어버이를 섬김을 긴급히 여겨서 일찍이 이조 정랑이 되었다가 승진되었으나 사직하고 돌아가 어머니를 복양하니 한때의 사림이 탄상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었고 세고울의 수령을 거쳤으나 청렴하고 근신하여 아전이 간사하게 굴지 못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2일 정미 두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1일 정미 두번째 기사 올양합인 부사직 김산의 관직을 올리고 의복을 주다. 김산을 동해의 예에 의하여 직을 올리고 의복을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2일 정미 세번째 기사 예문관 대제학 정초의 졸기. 초의자는 열지요 경상도 하동 사람이니 사은집이 정희의 아들이다. 을인의 을과 제2인의 급제하여 예문 검열에 제수되고 정혜년의 중시에 급제하여 좌정은에 제수되었다가 여러 번 옮겨 사헌집이 판군자감 성문원사가 되었는데 다 경영시간관을 겸직하였고 이어 사관은 우사관 대부에 임명되었다. 임금이 경련에 나아가 말하기를 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며 경영관이 대답하기를 지금 사관이 되었사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초는 경련에 없을 수 없다 하여 이내 사관으로 경영관의 직무를 띠게 하였다. 기해년에 공조와 예조의 참의를 거쳐 승정원 우대언에 배명되고 경자년 10월에 좌대언에 승진되었으며 이민년 겨울에 예조 참판이 되었다. 계면년에는 외방으로 나아가 함길도 관찰사가 되어 하직하는 날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6년을 시종하였으니 내 어찌 하루인들 좌우에서 떠나게 하고자 했겠느냐. 그러나 내가 외방을 중히 여기면 경도 아는 바이니 임지에 가거든 모든 일을 삼가 처리하라 하였다. 을사년에 들어와 형주 참판이 되고 무시년 봄에 이조 참판으로 전보되었다가 7월에 좌군 총재에 옮기고 경술년 겨울에 다시 이조 참판이 되고 신해년에 공조 판서로 승진되었으며 개축년 6월에 예문관 대제학으로 옮겼다. 정초는 천승이 총명하고 영매함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고 경사에 널리 통한 데다가 겸하여 관리의 재질이 있어 대체로 국가의 의제에 많이 참여하여 정한 바가 있으면 역산, 복서에도 모두 통달하였다. 죽음에 미쳐 조씨를 2일간 정지하고 부위를 내려주고 치제하였다. 시우를 문경이라 하니 배움에 부지런하고 묻기를 좋아함이 문이요 의에 이하여 절제함이 경이다. 동궁도 또한 미두를 합집해 20석을 부의하였으니 대개 일찍이 세자의 빈객을 지낸 까닭이다. 두 아들이 있으니 정심과 정황이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3일 무신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6월 3일 무신 두번째 기사 밤에 몰래 뽕잎을 따는 종 화산을 죽인 윤산삼의 처벌 문제를 논의하다. 동부학당의 종 화산이 밤을 타서 윤삼산의 집 동산에 몰래 들어가 뽕잎을 따는데 삼산이 이것을 알고 종으로 하여금 잡아오게 하여 친히 머리, 목과 몸을 쏘아 10일 만에 죽게 하였다. 그 아내가 형조의 고사에 이를 추역했는데 율문에 조사하여 아뢰기를 대명률의 야무고입 인가조에 이미 붙잡혔는데 제 마음대로 살상하는 자는 장 100대에 도 3년에 처하고 그 종은 종범이 되므로 한등을 감하여 장 90대에 도 2년 반에 처한다고 하였으나 그러나 동산 안에 넘어 들어간 것을 집안으로 직접 들어간 것과 같게 간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죄인 거포조에는 잡을 때에 한가하지 않았는데도 구타하여 살상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고 하였고 양천 상구조에는 양인이 남의 노비를 구타하여 살상한 자는 한등을 감하여 장 100대에 유삼천리에 처하되 그 종은 타인의 예로서 논지하여 각각 장 100대에 처한다고 하였사온데 이는 모두 바른 조항이 아니고 율문을 인용하여 비교해 붙인 것입니다. 하매
임금이 우승지 정분으로 하여금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하되 이르기를 삼사는 광망함이 너무 심하므로 내가 크게 징치하고자 한다. 예전에 정승 정탁이 제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으므로 곧 직첩을 거두고 외방으로 내쫓은 일이 있었는데 탁은 바로 그 몸이 공신이었으나 오히려 이같이 벌주었다. 이제 삼사는 공신의 후손이나 탁에 비하면 좀 멀다고 하겠으나 그 무슨 율로서 처단할 것인가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죄에 적용할 만한 바른 조항이 없으므로 율문을 인용하여 비부하는 것은 의심할 만합니다. 경에 이르기를 범죄한 사실에 의심할 만한 점이 있으면 오직 가볍게 벌하라고 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가벼운 벌을 따르소서 하고 또 이미 동산 아니라고 하오면 이것은 역시 한 집안이오니 집안에 들어온 것으로 안율한들 무엇이 불가함이 있겠나이까. 마땅히 장 100대에 도 3년으로 시행하소서 하였다. 정분이 회개하고서 아뢰기를 요사이 김달지가 사람을 죽였으므로 이 율로서 아뢰었사온데 원종 공신의 후손이므로 장 100대에 도 3년에 처하였으나 모두 수속하게 하셨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달지가 비록 사람을 죽였다 하나 자기가 친히 죽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켜 때려 죽인 것이다. 이제 삼사는 친히 자기가 쏘아 죽였으니 달지에 비하면 죄가 조금 중하다. 그러니 장 100대의 도년을 속바치게 함이 없겠다 하였다. 정분이 또 아뢰기를 그 종에게도 각각 장 90대의 도년은 육전에 속하여 바치게 함을 허락하소서 하니 임금 말하기를 종들의 죄로는 너무 중하지 않겠는가. 비록 화산을 때렸을지라도 화산의 죽음은 오로지 삼산이 쏘아서 상한 까닭이니 도년을 속바치는 것은 그만두고 각각 장 90대만을 치도록 하라 하였다. 회계는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심의하여 상주함을 말한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3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심타남노에게 쌀 20석을 주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3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선왕 선후의 초상하에 글로 표현할 것을 예조해서 아뢰다. 선왕 선후의 쉬흉에 만일 글로 표하지 아니하오면 후세에 이르러 식별하기에 어려울 것이니 쉬용의 뒤와 장함의 거죽에 모왕 모후의 쉬용이라고 쓰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다. 쉬용은 임금의 화상이요 장함은 넣어두는 그릇이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3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소용 홍씨의 어머니의 부위로 미두종이 관각을 하사하다. 소용은 내명부의 정상 품의 품계이다. 미두 20석, 종이 70건, 관각 등의 물건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24권 세종 16년 6월 3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대소 군사의 아버지가 병이 났을 때 수령의 자식에게만 역마를 줘 보내는 것을 금지토록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대소 군인의 어버이가 병이 들면 본조에서는 그 본관의 보고한 바를 상고하여 노정의 원건을 따라 날짜를 계산하여 말미를 주었었는데 유독 수령의 자식에게만 이로 인하여 격고하여 역마를 타게 하면 온당하지 못하오니 그러므로는 이웃 고을의 수령이 보고한 것에 따라 날짜를 계산하여 말미를 주되 역마를 주는 것은 그만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4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인들을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4일 기유 두 번째 기사 한더위인 고로 죄수를 속히 결단하고 가벼운 죄는 보석 처리할 것을 형조에 전지하다. 때가 바야흐로 한더위라 죄수를 옥중에 오래 갇혀 있게 하면 진실로 가여우니 속히 결단하고 가벼운 죄로 옥에 걸려있는 자는 보석하게 하고 추국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4일 기유 세 번째 기사 이맹진 최사의 허후 최경명 박안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맹진으로 형주 조화 참판을 최사의로 환승부 이윤을 허후로 사헌장량을 최경명으로 사헌지평을 박안신으로 판제주 목사를 삼았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4일 기유 네 번째 기사 사헌지평 권준이 홍유건의 모상을 마친 후 형을 다할 것을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이제 홍유건의 어미가 죽었으므로 놓아본
놓아 돌려보내어 상제를 치르게 하였사온 바 신등이 생각하건대 유건의 죄는 매우 중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본래 특히 너그러운 법을 조치시와 단지 풍량으로 내치심도 이미 경하였사온데 이제 모상이라 하여 놓아주라고 명하시면 너무 빠르오니 청하건대 장사를 치른 뒤에 도로 본 곳으로 내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왜 반드시 이같이 하여야 하겠느냐 하매 준이 다시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